회원 컨설팅 연구소에서 들려드리는 시사 정법을 바탕으로 하는 인문학 시간. 오늘은 주역 24번째 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번째 괴를 보니까 여기 위에 땅이 오고 요거는 사진내라 해가지고 지뢰네요. 그렇죠? 요거는 팔곤치. 그러니까 우리가 괴를 뽑았을 때 첫 번째 뽑아보니까 4가 나오면 지진, 진래, 뭐 천둥 그런 의미로 번개. 그리고 요거는 지는자, 땅이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이 괴상은 그리고 계명은 보니까 지뢰입니다. 지뢰. 그러니까 뜻은 보니까 복괴입니다. 복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돌아온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돌아온다. 뭐가 돌아오느냐? 개가 돌아온다. 저는 이 개가 돌아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참고로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오늘 24번째인데 23번째 개를 우리가 이런 개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여기 거꾸로 그랬으니까 위에 이렇게 요거는 이제 지잖아요. 지개고, 요거는 이 산의 의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지 밖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지 밖에. 산지 밖에가 이제 깎이고 닥치고 뭐 여러 가지 이 조직의 운영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사업계에서는 잘 이제 조직의 다스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을 내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출비 어떤 이 꾸밈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꾸미고 난 다음에는 그게 오래 못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 왔을 때 어떻게 하겠냐. 그럼 그걸 극복하면 이제 새로운 기회가 오겠죠. 그렇죠? 새로운 기회가 돌아오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역에서는 보면 요 한 효를 하루를 볼 수도 있고 또 한 달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요 개가 보면 산지밖개가 끝나고 난다면 이런 개가 이제 되겠죠. 그죠? 어미 세계 이제 여기 이제 점점 통상적으로 요 개를 이해를 하려면 이런 의미겠죠. 여기 이제 양이 세 개면 이게 건공건체네. 건괴인데 중건괴인데 여기서부터 하나 이제 다 같이 양인데 음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여기 하나 둘 셋 또 생기고 마지막에 여기 남아서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산지 밖에서는 진짜로 만약에 어려움 왔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씨앗을 먹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양이 떨어지면 나중에 다 음이 있고, 그럼 나중에 언젠가는 여기 또 양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개를 이제 우리가 9월이라면 이 음이 제일 많은 데를 이제 10월이라 하고, 여기 이제 양이 하나 생기는 거를 11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동짓달에 11일은 이제 동짓달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음력을 말합니다. 동짓달에도 태양이 남해계기선에 딱 하다 보면 이 양이 하나하나 생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여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양이 하나 있었는데 양이 6개 다 있다가 하나 둘 이제 사라진다 이거죠. 그렇죠? 사라지면 언젠가 요마저도 사라지면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느냐. 주역에서는 양은 뭐 분자를 의미하고 도를 의미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제 도라는 의미를, 개를 의미를 하고 싶거든요. 도. 새로운 세상에 뭔가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럼 기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건가.
조직이나 클럽을 운영할 때 어떤 개인적으로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 기회에 대해서 믿음을 어떻게 둘 건가, 그에 대해서 아마 주에게서 설명해 놓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순서도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이제 요 개사 부분, 이제 효를 효사 부분 나중에 살펴봐 드리고, 전체 이 계에 대해서 주날의 문공은 뭐라고 설명해 놨는지 보면, 자, 복, 돌아온다, 복. 그러니까 저는 기회를 받고, 돌아오는 것은 형통하다고 하네요. 그렇죠? 기회가 오면 떠나갔던 사람이 돌아온다든지, 그럼 형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출입 무질이라 들어가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질병이 없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많은 국경을 폐쇄하고 보니까 들어가고 나옴에 대해서 항상 제한을 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출입을 왕래를 하다 하더라도 이제 질병이 없는데,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회가 왔다 그러면 내가 출입을 왕래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를 잡았으니까 뭔가 출입을 한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행동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기회가 왔으니까 먼저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뜻으로 움직이는 그 자체는 크게 질병이 없는 것이다. 북매무구라, 북은 친구거든요. 친구가 오면 그 무구, 허물이 없다. 친구가 와도 허물이 없다. 아니면 친구가 와야 허물이 없다. 이런 뜻이네요. 쉽게 말해서 기회가 왔다. 그럼 기회가 왔으면 혼자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기회가 내가 혼자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오면 허물이 없이 잘 진행되겠네요. 그렇죠? 저도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창업을 하려면 항상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경우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기회가 왔다 해서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와 같이 친구, 붐이 오면 이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네요. 그다음 반복 기도, 그 돈은 반복해서 일어난다. 들어가고 나오고, 우리가 이런 의미죠. 그 돈은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또 왔다가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 다음에 겨울이, 이와 같은 사시사철 변화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7일이 되면 역시 다시 돌아온다. 그 말은 여기 효율적으로 여기 하나를 효를 따지고 보면 요게 이제 양이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하루를 보면 여기 하나하나 사라지더라도 다음에 또 요 하나가 또 오잖아요. 그렇죠? 이 효를 계산해 보면 6회니까 다음에는 7번째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7일 되면 7번째 되면 우리가 또 뭐 천간을 따져보면 가벌병, 정무기, 경신 이렇게 보면 이 경자는 고칠 경자잖아요. 그렇죠? 여기 7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효를 보더라도 6효니까 다음에는 7번째 효니까 7일 되면 또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때 7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효는 이렇게 7자를 의미하지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7일, 37이 21 등등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등등 뭐 37일 동안 얼마하고 또 7째 되면 얼마하고, 7일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또 우리가 또 뭐 7이 49를 해가지고 7제를 지내잖아요. 그렇죠? 49제 제전을 지내다시피 어찌됐든 간에 7일이든 77이 49제 되면 다시 또 저 세상을 돌아간다는, 새로운 한복을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너무 한정되지 말고, 우리가 49제를 지낼 때 그런 말이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이 영을 떠돌다가 다음에 49일 만에, 즉 77이 49, 49일 만에 새로운 불교에서는
몸을 받는다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몸을 받아라고 이제 사수구제를 지내주는 그런 의미인데, 마찬가지로 거도는 끊임없이 반복한데 7일 되면, 원리가 7일 되면 어떻게 됐든 간에 기회는 올 수밖에 없다. 7일이 지나면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각파의 논리대로 불교에서는 47, 49제라든지 주역에서는 7달 만에라든지 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육삭동에는 못 살아도 칠삭동에는 또 산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7원에서 상당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유유왕이라 갈 곳이 있어도, 내가 가는 바가 있어도 유리하다. 나가도 항상 기회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효사 부분을 설명을 좀 해드리고 다시 이 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또 점을 쳤을 때 나왔으면 요 지뢰 복귀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점을 칠지는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효사 부분을 살펴보면 조구는 여기 양이 왔기 때문에 구라고 합니다. 불원, 머지않아서 복 돌아온다. 즉 머지않아서 기회가 온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불지회라. 이 지자는 뭐 공경을 지자를 의미도 있고, 여기는 이르다. 아니, 후회가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멀지 않아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니 후회가 없겠죠. 그러니까 온 길 크게 길하다 하시네요. 두 번째는 휴복이라. 쉬면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당연히 길하다. 쉬면서 뭘 했을까요? 뭐 기회가 오면 열심히 활동하기 위해서 돌을 닦아가거나 갖춤에 힘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길하다. 그 다음 6.3은 보니까 빈번할 빈자인데 빈복. 우리가 이런 뜻입니다. 빈번이라면 왔다 갔다 한다 그런 거거든요. 기회가 오기를 올까 안 올까 마음을 조심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조급한 거죠. 그렇죠? 왔다 갔다 그렇게 하니 우리가 걱정이 많군요. 무구. 그래도 뭐 어려움은 없다. 그래도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무구, 허물이 없다. 그런 뜻으로 하네요. 6.4 중도를 행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중도를 행하고 있으니 독복, 혼자 기회가 왔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게 5개 보니까 요 5번째 음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가운데 있음으로써 바로 그런 의미죠. 중도를 행한다. 또는 여기 또 유독 여기 초구하고 짝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만이 기회를 온다. 그러니까 중도를 향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 자신만은 기회가 당연히 닥쳐오네요. 닥치고 오니까 자신은 크게 좋은 거죠. 그 다음 돈복이래. 돈복은 돈독히 한다. 그러니까 기회가 오는 것을 돈독히 믿음을 갖는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오든 안 오든 후회가 없겠죠. 그 다음 미복이라 상육. 상육은 따지보니까 여기 보니까 요 양보다는 한참 먼에 있어야 되네요. 그죠? 희미한 온다 생각도 못하고 멀리 온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흉할 수밖에 없네요. 유재생, 허릴생자거든요. 재앙과 허림이 있고 용행사, 군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종류대패, 큰 패배가 있다. 이기군국, 나라의 왕으로서도 흉하네요. 지후 10년 동안에 이르도록 정보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흉하다라고 나오는데, 결국은 상륙 뜻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무리 희미한 돌아오는 것, 즉 기회가 오는 걸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어떤 것도 다 흉하고 군대를 사용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바로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자, 표사 부분을 잘 보셨나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기회가 온다 그러면 일단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기회가 온다면 믿어야 되지. 그걸 아까 말한 대로 미복, 나한테는 기회가 안 올까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는 저는 인생에 살다 보면 크게 세 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세 번의 기회가 뭐냐면, 첫 번째 기회는 우리가 30대까지 공부할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뭐 8살 학교에 들어가서 대학교 마치고 대학원 마치고 다 20대까지는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그 공부할 기회 때 잘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한 대로 6번째 효구면 미복이면 아무리 왕도 어쩔 수 없이 흉하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군사를 일으켜도 할 수 없으니까 그때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두 번째 기회는 우리가 20대는 그렇고 30대에서 40대까지는 뭐가 오냐면 인연을 만날 기회를 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 대학교 마치고 사회에 나가다 보면 많은 사람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는 학생들 한정이잖아요. 똑같은 수험생 공부하는 자니까 이제는 30대 40대 되면 자기가 사회에 나가다 보니까 학생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인연을 잘 관리를 하면 그때 내가 이성을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성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회를 또 놓치면 어떻게 돼? 안 되겠죠. 그렇죠? 인연을 잘 상노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50대 이제 이후에 30대, 40대에서 만든 인연으로 내가 그 사람들 인연을 바탕으로 내가 꿈을 펼칠 수 있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겠죠. 직장 다니시던 나와서 내가 이제는 우리가 백세 인생을 살아야 되다 보죠. 뭐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30, 40대에서 인연을 잘 관리했으면 그 인연을 바탕으로 뭔가 모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인생은 세 번의 기회를 온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만약에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전할 거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면 혼자 힘으로 하지 말고 운 좋은 사람, 현재 잘 나간 사람하고 편성을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성. 이 세상사 어떤 일도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내가 스스로 힘을 다 갖춰놓으면 좋겠지만 갖춰놓지 못했을 때는 다른 사람은 운 좋은 사람하고 편성해서 뿌리를 나가면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올지 안 올지 그렇게 미복하면 안 되고요. 기회가 온다는 확신을 갖고 아까 말했잖아요. 돈복을 하고 또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중행을 하는 거죠. 중행. 열심히 중도에 중도를 닦고 토를 닦고 있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오면 그걸 편성을 해서 그 운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요 돈복과 중행,
잘 명심을 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을 치는데 지뢰복개를 만약에 뽑았다면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냐면, 만약에 떠나갔던 어떤 일거리라든지 잃어버렸다, 그러면 새로 시작해 보십시오. 다시 계약이 체결성사도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런 물건이 있다면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고, 또 만약에 뭐 떠나가는 인연이 있다, 이별일 수가 있다. 그런데 마침 이걸 뽑아보니까 다시 돌아오는 운계다. 지뢰복개일 때는 만약에 이제 계약을 체결한다, 저는 항상 말하고는 이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약을 체결하러 가다 보니까 내가 보지 못한 또 다른 좋은 것도 하나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머뭇거리지 말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점이 좋은 쪽으로 나타나니까 계약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데이터를 갔다, 데이터를 하는데 오늘 어떻게 될까? 이 개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 우연찮게 내가 과거에 떠나갔던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아니면 과거에 서먹한 사람이었다면 다시 이 개를 보고 다시 나갔다면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새롭게 정이 돋게 되는 그런 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25번째인데 25번째인데 요 개는 지난번 이제 24번째는 요거 지뢰복개인데, 다음에 요 레는 그대로 두고 이제 양이 3개가 왔다. 이거 하늘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여기는 천래. 요거는 이제 천래 개인데, 천래 개도 나름대로 재미난 개입니다. 요 개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